제가 이 사건 하면서 진짜 이런 데는 정말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짜 큰 코 다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짓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의뢰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변호사님 저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울먹이셨어요. 그 심리적인 압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채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빚 해결의 정석, 회생 일타 강사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빚이 뭔지 아십니까? 도박빚? 아니면 사채? 아닙니다. 바로 희망을 담보로 한 빚인데요. 오늘은 내 가게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라는 그 달콤한 희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또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셨거나 본사의 갑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30대 중반 남성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아주 알아주는 영업 에이스였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죠. 바로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본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 실력으로 월급 받기 너무 아깝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차라리 대리점 하나 차려서 너 사장님 해라. 이 직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달콤한 말이었겠어요. 내 가게가 생긴다는 꿈에 부풀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본사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물량 밀어내기 아시죠?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본사 실적을 위해서 강제로 떠넘기고 제가 이 사건 하면서 진짜 이런 데는 정말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짜 큰 코 다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잘 운영은 되시더라고요. 아무튼 심지어 다른 대리점에서 안 팔리는 그런 부실 재고까지 이 대리점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는 악성 재고로 막 터져 나가는데 정작 가게 매출은 없으니까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결국 본사에 내야 될 물품 대금이 수천만 원이 연체가 됐고요. 부족한 생활비랑 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막 손을 대면서 빚이 순식간에 여러분 직장인이 평범하게 일해서 2억 8천만 원 빚 만들기 쉬우실 것 같으세요? 이거 사고 치지 않고서는 이 정도 빚 만들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100% 사업상 그 원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본사에 내야 될 물품 대금이 막 수천만 원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부족한 생활비와 이자를 막기 위해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막 손을 대면서 빚이 순식간에 이제 2억 8천이 됐잖아요. 막다른 길에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개인 회생이죠.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채무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빚도 이만큼 만들어서 회생을 하게 됐으면 본사에서도 놓아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본사가 막 길길을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갚을 능력 충분하다. 이거 일부러 회피하는 거다. 절대 이런 나쁜 놈은 회생 인가를 내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법원에 막 수십 페이지 이의 신청서 내고 막 심지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개인회생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평균 한 3개월이면 돼요. 이분 얼마 걸린지 아세요? 이분은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본사 갑질 때문이죠. 법원에서 자료를 보완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라고 해요. 이게 16번이 나왔어요. 법원에서도 엄청 이례적인 건데 얼마나 법원이 꼼꼼하게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본사가 많이 클레임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 본사에서 저 사람 소득 숨겼다,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장 운영한다 막 이런 사실상 거의 뭐 인격 모독에 가까운 거짓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의뢰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변호사님 저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울먹이셨어요. 그 심리적인 압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소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본사의 모든 주장과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거를 수십 번의 자료 제출을 하고 반론으로 전부 방어를 했고요.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총 채무 2억 8천만 원 중에서 변제 가능한 아주 최소의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탕감받게 되었고 마침내 그 지독했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이분이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사업은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월급으로 변제금을 성실히 내면서 지금은 아예 다 갚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첫째,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고 거대한 채권자가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다?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는 뭘까요? 회생이죠. 둘째, 그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복잡하고 감정적인 싸움일수록 길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제가 수십 번을 넘게 통화하고 상담하면서 함께 버텼기에 가능한 결과겠죠? 둘째, 전문가. 혹시 지금 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업에 실패를 했던, 직장을 잃었던 방법은 반드시 있거든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 이런 분들 지금 당장 상담받으세요. 첫째, 이자에 눌려서 매달 빚만 늘어나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사업 실패로 감당 안 되는 빚이 있다. 넷째, 회생하면 망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현실적이고 피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